혜진 엄마가 지수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비싼 하이힐을 신은 발이 휘청거렸고 그 몸이 천천히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샤넬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1200만 원짜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제발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자존심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목소리였다. 불과 10분 전만 해도 이 학교의 여왕이었다. 학부모 모임의 중심. 모든 엄마들이 눈치를 보는 존재. 명품으로 무장하고 콧대를 세우며 걸어다니던 여자. 그런 여자가 지금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여자 앞에서. 10분 전 그녀는 그 여자의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우 냄새. 넌 밥 먹고 양치도 안 하니. 7살짜리 아이에게 어른이, 그것도 다른 아이의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임대 아파트 사신다면서요. 집도 강남이 아니면서 강남 사는 척 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수준이 떨어진다고 했다. 저렴하다고 했다. 학부모의 회비 10만 원이 부담되면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 주변 엄마들이 깔깔거렸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뿌듯했다. 자신이 이 바닥의 여왕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왕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 것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어딘가에 한 초등학교가 있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하지만 이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신분 증명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학비만 1년에 3천만 원. 거기에 각종 특별활동비, 기부금, 해외 연수비까지 합치면 웬만한 직장인 연봉이 통째로 날아갔다. 그래서 이 학교 학부모들은 특별했다. 특별하다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 돈으로 계급을 나누고 명품으로 서열을 매기고 사는 동네로 품격을 측정하는 그런 특별함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 혜진 엄마. 본명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모두가 그녀를 혜진 엄마라고 불렀으니까. 혜진 엄마는 이 학교 학부모 모임의 실질적인 대장이었다. 그녀가 웃으면 다른 엄마들도 웃었고, 그녀가 찡그리면 다른 엄마들도 찡그렸다. 그녀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인기인이 됐고, 그녀가 누군가를 씹으면 그 사람은 며칠 안에 왕따가 됐다. 초등학교인데 왕따라니. 아이들 얘기가 아니었다. 엄마들 얘기였다. 성인 여성들이, 40줄에 들어선 어른들이 누구를 따돌리고 누구를 끼워주고 그런 유치한 짓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혜진 엄마가 있었다. 혜진 엄마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게 아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혜진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본명은 김수연이었다. 1985년생. 경기도 안양의 작은 아파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난하지도 않았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수연은 똘똘한 아이였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밝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있었다. 선생님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다. 문제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시작됐다. 수연은 안양에서 서울로 전학을 갔다. 아버지의 공장이 잘 되기 시작했고 서울로 이사하게 된 것이다. 강남은 아니었다. 송파구의 작은 아파트였다.
하지만 학교는 강남 근처에 있었다. 부모님은 아이 교육을 위해 무리해서 그 학교에 보냈다. 그리고 수연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새 학교에서 수연은 처음으로 차별을 경험했다. 넌 어디 살아? 송파요. 송파? 거기 어디? 잠실 근처요. 아, 잠실. 나인 아냐? 그건 뭔데요? 나인이라는 건 당시 잠실에 새로 지어진 최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수연의 집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 평범한 구축 아파트였다. 그게 문제였다. 야, 걔는 구축에 살아. 아이들이 킥킥거렸다. 수연은 영문을 몰랐다. 구축이 왜 나쁜 건데? 집이 오래되면 왜 무시를 당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었다. 수연은 점점 밀려났다. 친구 그룹에서 배제됐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었다. 쉬는 시간에 혼자 책을 읽었다. 방과 후에 혼자 집으로 걸었다. 외로웠다. 힘들었다. 왜 이래야 하는지 몰랐다. 그때 수연은 깨달았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돈이 있으면 대접받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 집이 좋으면 친구가 생기고 집이 나쁘면 왕따가 된다. 그게 현실이었다. 수연은 결심했다. 나는 절대 무시당하지 않겠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했다. 돈을 벌려면 공부를 잘해야 했다. 좋은 대학을 가야 했다. 좋은 직장을 얻어야 했다. 아니면 돈 많은 남자를 만나야 했다. 수연은 공부에 매달렸다. 성적이 올랐다. 좋은 대학에 갔다. 하지만 좋은 직장은 쉽지 않았다. 그녀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IMF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었다. 취업 시장은 얼어붙어 있었다. 수연은 작은 회사에 겨우 취직했다. 연봉은 적었다. 승진도 더뎠다. 꿈꿨던 인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때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꽤 규모가 있는 협력업체였다. 연봉도 괜찮았고 승진 가능성도 있었다. 수연은 결혼을 결심했다. 솔직히 사랑이었을까? 아마 절반은 사랑이었고 절반은 계산이었을 것이다. 이 남자랑 결혼하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겠다. 좋은 차를 탈 수 있겠다.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겠다.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겠다. 그렇게 결혼했다. 혜진이가 태어났다. 수연은 혜진 엄마가 되었다. 혜진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라고 했다.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도, 비싼 학원에 등록하는 것도, 명품을 사는 것도, 좋은 차를 타는 것도 다 아이를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진짜일까? 아니었다. 그녀 자신을 위해서였다. 중학교 때 당했던 무시, 그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게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무시를 해야 했다. 밀려나지 않으려면 밀어내야 했다. 아래에 있지 않으려면 위에 올라가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을 깔아뭉갰다.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서 공격하고 조롱하고 왕따시켰다. 그래야 자신이 위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야 안심이 됐다. 병이었다. 중학교 때 생긴 상처가 곪고 썩어서 이런 괴물을 만들어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아침 혜진 엄마는 거울 앞에 섰다. 새로 산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어봤다. 버버리였다. 380만 원. 비싼 편은 아니었다. 진짜 비싼 건 따로 있었다. 샤넬 클래식 플랫백 1200만 원짜리였다. 까만 캐비어 가죽의 금색 체인. 이 가방 하나면 웬만한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과 맞먹었다. 혜진 엄마는 가방을 들고
이리저리 돌려봤다. 역시 잘 샀어. 입꼬리가 올라갔다. 귀에는 까르띠에 귀걸이, 손목에는 불가리 팔찌, 목에는 티파니 목걸이, 전신 명품으로 무장했다. 오늘은 학부모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학교 운동회 준비 회의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 운동회 준비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오는지, 누가 무슨 가방을 들고 오는지, 누가 무슨 차를 타고 오는지, 그걸 확인하고 서열을 재정비하는 자리였다. 혜진 엄마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장을 열자 구두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다. 루브탱 페라가모 지미추 마놀로 블라닉. 오늘은 루브탱으로 하자. 빨간 바닥에 까만 하이힐. 이걸 신으면 키가 10cm는 커 보였다. 혜진 엄마는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다.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다. 남편은 건설회사 임원이었다. 두한건설의 협력업체 중 하나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었다. 연봉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혜진 엄마의 씀씀이를 감당하기엔 빠듯했다. 그래서 남편은 늘 스트레스를 받았고 혜진 엄마는 늘 불만이었다. 왜 더 벌어오지 못하느냐고, 왜 더 큰 회사로 옮기지 못하느냐고. 남편은 한숨만 쉬었다. 당신이 덜 쓰면 되잖아. 혜진 엄마는 코웃음을 쳤다. 체면이 있지. 그 학교 다른 엄마들이 얼마나 쓰는지 알아. 뒤처지면 무시당해. 무시당하면 혜진이가 힘들어져. 결국 다 애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정말 그랬을까? 정말 아이를 위해서였을까? 아니었다. 혜진 엄마 자신이 무시당하기 싫었던 것이다. 자신이 뒤처지는 게 싫었던 것이다.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게 싫었던 것이다. 아이는 핑계였다.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키를 눌렀다. 검은색 벤츠 E클래스가 반응했다. 사실 혜진 엄마는 S클래스를 원했다. 하지만 남편이 펄쩍 뛰었다. 그건 무리야. E클래스도 감사히 여겨. 혜진 엄마는 억울했지만 참았다. 그래도 벤츠니까. 다른 엄마들 중에는 아직 제네시스 타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네시스가 나쁜 차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 바닥에서는 국산차라는 것 자체가 약점이었다. 외제차를 타야 했다. 그것도 독일차를. 그래야 무시를 안 당했다. 웃긴 세상이었다. 하지만 혜진 엄마는 그 웃긴 세상에 너무나 잘 적응해 있었다. 아니, 적응을 넘어서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학교에 도착했다. 정문 앞에 주차하려는데 이미 다른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포르쉐 카이엔. 아, 저건 민서 엄마 차네. BMW X7. 저건 수아 엄마. 테슬라 모델 X. 요즘 전기차가 유행이긴 하지. 혜진 엄마는 자연스럽게 다른 차들을 스캔했다. 서열 체크였다. 오늘은 내 차가 중간쯤이네. 뭐 가방으로 커버하면 되지. 차에서 내렸다. 하이힐이 아스팔트를 찍었다. 또각또각. 자신감 넘치는 발소리였다. 정문 앞에 이미 몇몇 엄마들이 모여 있었다. 혜진 엄마를 보자마자 환한 표정을 지었다. 언니 왔어. 오늘 너무 예쁘다. 그 코트 새로 샀어. 버버리지 역시 언니는 달라. 칭찬이 쏟아졌다. 혜진 엄마는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아, 이거 지난주에 산 건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으쓱했다. 별거 아닌 척하면서 뽐내는 기술. 혜진 엄마는 그 기술의 달인이었다. 그때 누군가 시야에 들어왔다. 멀리서 한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다. 긴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 회색 카디건에 흰색 티셔츠, 청바지에 운동화. 손에는 아무 로고도 없는 검은색 가방.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혜진 엄마가 눈을 가늘게 떴다. 아, 지수 엄마.
기억이 났다. 지수, 혜진이랑 같은 반인 아이. 요즘 혜진이랑 자꾸 붙어 다닌다고 들었다. 혜진 엄마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 지수라는 아이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었다.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소문이 있었다. 강남에 임대 아파트가 있긴 했다. 재개발 지역이나 특별 공급 단지에. 하지만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이 학교에 다닌다고. 학비는 어떻게 내는 거지? 뭔가 앞뒤가 안 맞았다. 수상했다. 혜진 엄마는 그런 게 싫었다. 투명하지 않은 사람. 뭔가 숨기는 것 같은 사람. 있는 척하면서 없는 사람. 그런 부류가 제일 싫었다. 왜냐하면 혜진 엄마 자신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류였기 때문이다. 있는 척하느라 무리하는 사람. 없는 게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심리학에서는 이걸 투사라고 한다. 자기 안의 결점을 남에게서 찾아내서 공격하는 것. 혜진 엄마는 무의식적으로 그러고 있었다. 지수 엄마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옆에는 교복 입은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다. 지수였다. 혜진이와 같은 반이었다.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옷차림이나 가방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소박했다. 혜진 엄마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러다 갑자기 코를 막았다. 인상을 찌푸렸다. 아우 냄새. 뭐야 이거. 주변 엄마들이 혜진 엄마를 쳐다봤다. 혜진 엄마가 지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넌 밥 먹고 양치도 안 하니.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7살 아이에게 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말이었다. 지수 엄마가 황급히 앞으로 나섰다. 저기요 혜진 엄마. 저희 애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혜진 엄마는 코웃음을 쳤다. 아니 저희 애가 그러는데. 주변 엄마들이 귀를 쫑긋 세웠다. 임대 아파트 사신다면서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지수 엄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혜진 엄마가 비웃듯이 말했다. 집도 강남이 아니면서 강남 사는 척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지수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진 엄마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죠. 혜진 엄마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우리 혜진이가 그쪽 애랑 어울리더니 요즘 말투가 아주 저렴해졌더라고요. 저렴하다는 말에 지수 엄마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이보세요. 여기 강남이에요. 수준 맞는 애들끼리만 모이는 곳이라고요. 혜진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의유 수준 떨어져 정말. 그 말에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카디건 자락을 잡아당겼다. 엄마 괜찮아. 그냥 가자.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7살짜리 아이가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한다는 게 지수 엄마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하지만 혜진 엄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수 학교를 전학 보내든가 유학 보내든가 하세요. 혜진 엄마가 비꼬듯이 말했다. 아, 유학은 못 가려나. 주변 엄마들이 피식피식 웃었다. 지수 엄마는 너무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게 정말 어른이 할 말인가. 아이 앞에서, 그것도 그 아이의 엄마 앞에서. 이때 옆에 있던 또 다른 엄마가 끼어들었다. 곱슬곱슬한 파마머리에 레오파드 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화장을 진하게 한 아줌마였다. 혜진 엄마 말이 맞아요. 오지랖 아줌마가 큰 소리로 말했다. 지수가 애들이랑도 잘 못 어울리는 것 같던데. 지수 엄마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아니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아이들 듣는 데서 그렇게 하실 필요까진 없잖아요. 오지랖 아줌마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뭐가요? 난 사실을 말한 건데.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근데 지수 아빠가 지수 대치동에 학원 보낸다고 노가다 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에요. 그 말에 주변 엄마들이 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지수 엄마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이보세요. 저희 먹고 살 만큼 살아요. 그만 비하하시고 저 먼저 가볼게요. 지수 엄마가 지수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는 순간 혜진 엄마가 명품 가방을 고쳐 매며 비웃었다. 어머 기분 나쁘셨어요. 저흰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혜진 엄마가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말했다. 아 참 그리고 이번 학부모의 회비 10만 원인데요. 부담되시면 안 내셔도 돼요. 저희가 대신 내드릴게요. 폭소가 터졌다. 오지랖 아줌마는 배를 잡고 웃었다. 다른 엄마들도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다. 혜진 엄마는 흐뭇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자신의 유머에 모두가 웃고 있었다. 자신의 권력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지수 엄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다. 너무 많아서 문제였다. 하지만 여기서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 사람들은 무리였다. 무리 앞에서 혼자 싸우는 건 바보짓이었다. 지수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지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걸어갔다. 한 발짝 한 발짝 등 뒤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킥킥거리는 소리, 수군거리는 소리,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머릿속에 남았다. 평생 남을 것 같았다.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지수 엄마가 딸을 내려다봤다. 나 냄새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7살짜리 아이가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걱정하고 있었다. 지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야. 우리 지수 하나도 안 나. 괜찮아.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순 없었다. 꾹 참았다. 이를 악물었다. 걸었다. 그냥 걸었다. 한편 학교 정문 앞에서는 혜진 엄마와 다른 엄마들이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다. 정말 저런 애들이랑은 안 어울려야 해. 그러니까요, 언니. 급이 다르면 안 되는 거야. 맞아, 맞아. 혜진 엄마는 우쭐했다. 자신의 한마디에 모두가 동조하고 있었다. 이 바닥에서 자신의 위치가 확고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때 혜진 엄마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남편이었다. 여보 왜? 혜진 엄마는 웃으면서 전화를 받았다. 야, 너 지금 어디야? 남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응, 학교인데 왜? 너 무슨 사고 쳤어? 사고. 무슨 사고? 혜진 엄마의 웃음기가 사라졌다. 학교에 지수라는 애 있지. 응, 있지 왜? 빨리 가서 사과해. 당장. 혜진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다. 뭔 소리야? 내가 왜 사과를 해? 당장 가서 무릎 꿇고 빌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혜진 엄마는 영문을 몰랐다.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다. 저기 잠깐만요. 혜진 엄마는 다른 엄마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떴다. 저 멀리 지수 엄마와 지수가 학교 정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혜진 엄마는 다급하게 뛰어갔다. 지수 엄마. 잠깐만요. 지수 엄마가 뒤를 돌아보았다. 왜요? 할 말 다 하셨잖아요. 지수 엄마의 표정은 차가웠다. 아까 그거 제가 좀 심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지수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때 혜진 엄마의 핸드폰이 또 울렸다. 남편이었다. 여보, 나 지금 사과하고 있지. 뭐? 무릎을 꿇으라고.
혜진 엄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끊고 지수 엄마를 바라보았다. 저기 무슨 일이에요? 지수 엄마가 물었다. 혹시 지수 아버지가 건설회사 다니세요? 네, 그런데요. 어디 건설이에요? 지수 엄마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두한건설이요. 혜진 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두한건설.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재벌 그룹 중 하나였다. 거기 회장님이. 혜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우리 남편이에요. 지수 엄마가 담담하게 말했다. 혜진 엄마의 다리가 풀렸다. 그때 지수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가 회장이야. 지수의 순수한 눈이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응, 아빠가 건설회사 회장님이야. 지수 엄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혜진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아까 노가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수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남편이 현장 직접 뛰는 거 좋아해서요. 비 오나 눈 오나 현장에 나가요. 그게 노가다면 노가다죠. 혜진 엄마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리고 저희 집 임대 아파트 사는 것도 맞아요. 지수 엄마가 말을 이었다. 저희 남편 회사에서 지은 거라. 하자 점검하려고 3년째 살고 있거든요. 혜진 엄마의 눈앞이 깜깜해졌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임대 아파트가 두한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였다는 것. 그리고 그 아파트에 사는 이유가 회장인 남편이 직접 하자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모든 게 뒤집어졌다. 혜진 엄마가 무릎을 꿇었다. 지수 엄마, 진짜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혜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명품 가방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 비싼 트렌치 코트가 먼지로 더럽혀졌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지금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남편이 혜진 엄마에게 다급하게 전화한 이유가 있었다. 혜진 아빠는 두한건설의 협력업체에 다니고 있었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직급으로. 그런데 그 회사의 최대 고객이 바로 두한건설이었다. 만약 두한건설 회장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혜진 아빠의 회사는 물론이고 혜진 아빠 자신의 커리어도 끝장날 수 있었다. 혜진 아빠는 회사에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내에게 전화한 것이다. 지수 엄마는 무릎 꿇은 혜진 엄마를 내려다보았다. 일어나세요. 지수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혜진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지수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수 엄마가 딸을 바라보았다. 우리 지수한테 사과하세요. 아까 냄새 난다고 하셨잖아요. 혜진 엄마가 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수야, 이모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지수는 엄마 뒤에 숨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진짜 냄새 안 나지. 지수 엄마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응, 안 나. 우리 지수 하나도 안 나. 그 모습을 보며 혜진 엄마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7살짜리 아이가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걱정하면서 엄마에게 물어보는 모습. 그게 자신 때문이었다. 자신의 한마디가 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다. 명품을 들어서 품격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이다. 그날 이후 혜진 엄마는 학부모 모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혜진 아빠의 회사는 두한건설과의 계약 갱신 시즌을 맞이했고 결국 계약은 갱신되지 않았다.
혜진 아빠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혜진이네 가족은 강남을 떠나야 했다. 한때 학부모 모임의 여왕벌이었던 혜진 엄마. 이제는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반면 지수 엄마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으로 학교에 온다. 회색 카디건에 흰색 티셔츠,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검은색 가방. 사람들은 이제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지수 엄마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겸손하고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 돈이 있다고 뽐내지 않고 없다고 주눅 들지 않는 사람.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몇 달 후, 지순의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두한건설의 대규모 비리 의혹이 터진 것이다. 뉴스에서는 연일 두한건설의 비리를 보도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는 위기에 빠졌다. 지수 아빠는 긴급 이사회에 참석해야 했다. 혐의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가 두한건설을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혜진 아빠였다. 혜진 아빠는 두한건설에서 쫓겨난 후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성실함과 실력으로 조금씩 회사를 키워나갔다. 그리고 두한건설의 위기 소식을 듣고 자신이 가진 자료를 들고 나선 것이다. 사실 두한건설의 비리는 내부자의 조작이었다. 혜진 아빠는 협력업체에서 일할 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었다. 그때는 증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지만 회사를 나온 후 조용히 자료를 모아두었던 것이다. 혜진 아빠가 제출한 자료로 두한건설은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진짜 범인은 회사 내부의 임원이었고 그는 결국 구속되었다. 지수 아빠가 혜진 아빠를 찾아왔다. 감사합니다. 그때 일이 있었는데도 저희를 도와주시다니. 혜진 아빠가 쓴웃음을 지었다. 아내가 그때 심하게 굴었죠. 저도 그 일로 많이 반성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지수 아빠가 손을 내밀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앞으로 같이 일해보시죠. 혜진 아빠의 눈이 커졌다. 정말입니까? 지수 아빠가 웃으며 말했다. 실력 있는 분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혜진 아빠는 두한건설의 협력사 대표가 되었다. 이번에는 정당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얻은 자리였다. 1년 후 지수와 혜진이는 다시 만났다. 놀랍게도 두 아이는 친한 친구가 되었다. 혜진이는 예전의 건방진 모습이 사라지고 착하고 밝은 아이가 되어 있었다. 엄마 아빠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혜진이도 많은 것을 배운 것이다. 지수야, 우리 엄마가 그때 너무 나쁘게 굴었지 미안해. 지수가 환하게 웃었다. 괜찮아, 우리 이제 친구잖아. 두 아이가 손을 잡고 학교로 들어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두 엄마 지수 엄마와 혜진 엄마도 서로를 바라보았다. 혜진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많이 반성했습니다. 지수 엄마가 미소를 지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아이들이 친하게 지내니 그걸로 된 거죠. 두 엄마가 함께 학교로 걸어 들어갔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혜진 엄마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혜진 아빠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했다. 그리고 지수 엄마는 그들을 용서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사람들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했을 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다.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고 1년이 지났을 때 지수 엄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지수 엄마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 그때 학부모 모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억하시려나?
레오파드 블라우스 입고 있던 혜진 엄마 옆에 있던 지수 엄마는 기억이 났다. 그때 혜진 엄마와 함께 자신을 비웃던 오지랖 아줌마였다. 아, 네, 기억나요. 무슨 일이시죠? 사실 그때 일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이요. 네, 사실 그때 혜진 엄마한테 지수네 집 임대 아파트 산다고 말한 거 저예요. 지수 엄마의 눈이 커졌다. 네. 저도 그때 몰랐어요. 지수 아버지가 누군지 그냥 임대 아파트 산다는 것만 알고 혜진 엄마한테 흘렸어요. 왜요? 왜 그런 걸 굳이 말했어요? 오지랖 아줌마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할게요. 그때 저도 어려웠어요. 남편 사업이 안 돼서 빚이 많았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있는 척해야 했어요. 그래야 무시 안 당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저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비겁했죠. 지수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지금은 어떠세요? 남편이 결국 파산했어요. 강남에서 쫓겨나서 지금은 경기도에 살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편해요. 없는 척 안 해도 되니까 있는 그대로 살아도 되니까. 오지랖 아줌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지수 어머니한테도 지수한테도 특히 지수한테 한 말들 아이한테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어른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사과 받아들일게요. 근데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지수한테 해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오지랖 아줌마가 지수를 찾아왔다.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지수야, 혹시 이모 기억나니?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억나. 이모가 그때 나쁜 말 많이 했지. 지수야, 이모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오지랖 아줌마가 무릎을 꿇고 지수의 눈높이에 맞췄다. 이모가 그때 힘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했어. 그게 너한테 갔어. 넌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정말 미안해. 지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때 많이 슬펐어요. 근데 엄마가 그랬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해줘야 한다고. 오지랖 아줌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지수야. 정말 고마워. 지수가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다. 이모도 힘들었구나. 이제 괜찮아요. 오지랖 아줌마가 지수를 꼭 안아주었다. 7살 아이가 어른보다 더 성숙한 말을 했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었다. 지수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지수 아빠가 큰 결심을 발표했다. 나 회장 자리에서 물러날 거야. 지수 엄마가 놀라서 물었다. 갑자기 왜? 지수 아빠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회장이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게 달라지잖아. 진짜 우리를 좋아하는 건지, 회장 부인이라서 그런 건지 회장 딸이라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어. 지수 엄마가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결심했어. 회사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나는 현장에서 일하려고. 진짜 노가다꾼으로. 지수 엄마가 미소를 지었다. 당신답네. 지수가 아빠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빠, 그러면 우리 이사 가요. 지수 아빠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이사 가자. 이번엔 진짜 임대 아파트로 하자. 점검 말고 그냥 살기 위해서. 지수가 환하게 웃었다. 좋아, 나 임대 아파트 좋아. 거기서 친구들이랑 놀았거든. 지수 엄마도 웃었다. 그래, 거기 복도에서 자전거 타던 거 기억나. 지수가 신이 나서 말했다. 엄마 아빠 거기서 같이 자전거 타자. 그래, 그러자. 세 가족이 함께 웃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그들은 행복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으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과 속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혜진 엄마는 처음에 첫 번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했다. 오지랖 아줌마도 처음에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도 변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잘못을 인정하면, 그리고 그 변화가 진심이라면 용서받을 수 있다. 지수와 지수 엄마는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수 아빠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5년 후, 지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여전히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아빠는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수네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어느 날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봤어. 꿈이 뭐냐고. 뭐라고 했어?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건설회사 회장이요. 지수 엄마가 웃었다. 아빠처럼. 응, 근데 나는 달라. 어떻게? 나는 사람들이 진짜 살기 좋은 집을 지을 거야. 비싸고 화려한 집 말고 따뜻하고 안전한 집, 그런 집을 많이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할 거야. 지수 엄마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 지수 멋지다. 지수가 엄마 품에 안기며 말했다. 엄마, 그때 기억나? 내가 냄새난다고 놀림당했을 때. 응, 기억나. 그때 너무 슬펐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일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된 것 같아. 어떤 내가?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 안 하는 나,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나, 그런 내가. 지수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울지 마, 엄마. 나 행복해. 나 정말 행복해. 그래서 지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